전환길 씨가 요구하는 답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성실히 거기에 응하겠다고 얘기할 이유조차 없는데 이미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는 전환길 씨가 당원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까지 끌어안아야 이 당이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전환길 씨를 이미 감싸는 입장인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전환길 씨하고 다른 보수 유튜버들이 일종의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응하겠다. 더 나아가서 전환길 씨의 저런 질의에도 답변하겠다. 그 얘기는 예. 전환길한테 줄 서서라도 내가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전환길은 어쨌든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당대표 선거를 좌우하고 윤어게인당으로 이 당을 만들겠다.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지금 구속돼 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하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서. 예. 뭐 이런 질문. 그리고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횡행한다. 이거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정도의 질문이 포함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유력 후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네. 반헌법적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뭐 지나치게 또 이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반작용도 있을 텐데. 예. 저는 공개 질문 질의서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간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 수십만 명의 뜻을 모아서 할 겁니다. 요약하면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원하는 답을 하는 후보자를 지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광재 대표. 오늘 조선일보에서는 면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전환길 씨가 하는 질문에 응답하겠다, 답을 보내겠다라고 밝힌 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과연 어떤 답안을 만들어서 제출할지 그게 더 관심입니다. 아, 면접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면접이라기보다는 어떤 공개적인 질문서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네. 두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공통점은 유튜버도 뭐 언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 응한다는 생각으로 보내겠다고 했는데 전환길 씨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그렇겠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지금 구속돼 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어떤 정치적 노력을 하겠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명을 위해서. 예. 뭐 이런 질문. 그리고 그동안 얘기해왔었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횡행한다. 이거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이런 정도의 질문이 포함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유력 후보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어긋나면 예. 반헌법적 가치를 지지하는 후보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나치게 또 이 강성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분명한 반작용도 있을 텐데 예. 정치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오면 전략적으로 모호함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때가 많은데 예. 답변을 하겠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참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지금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는 뭐 당연히 하고 성실하게 응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두 분은 왜 응한다고 보세요? 지금 일단 당대표 선거가 8월 22일에 있잖아요. 예. 본인들이 가치를 지향하는 바는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 아닌가 싶고요. 전환길 씨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새 후보는 또 반대로 예.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의 목소리를 명시적으로 냈었던 분이거나 또는 적어도 중도 진영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후보들 간의 반응이 엇갈리는 거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 좀 신중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환길 유튜버 출연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를 뭐 세게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세게 지지하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죠.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가서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할 때는 당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환기 씨가 물어보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여부를 물어보겠다.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탈당을 했기 때문에 관여 뭐 입장이나 이런 걸 전혀 내지 않고 있는데 연결고리가 지금 전환기 씨란 말이에요. 아니, 이제 저렇게 공개적인 질의를 하겠다는 그 전환길 씨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거는 예. 대체로 어떤 답변을 할지 이미 예상이 예상이 되죠.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요구하는 답을 하겠다는 것이겠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성실히 거기에 응하겠다고 얘기할 이유조차 없는데 이미 장동혁, 김문수 두 후보는 전환길 씨가 당원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것까지 끌어안아야 이 당이 다양성을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전환길 씨를 이미 감싸는 입장인데다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전환길 씨하고 다른 보수 유튜버들이 일종의 이제 후보자 토론을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도 응하겠다. 더 나아가서 전환길 씨의 저런 질의에도 답변하겠다. 그 얘기는 예. 전환길한테 줄 서서라도 당대표가 되겠다라는 입장을 저는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거라고 보고 예. 전환길은 어쨌든 본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당대표 선거를 좌우하고 윤 어게인당으로 이 당을 만들겠다라는 윤 어게인당으로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예. 만약 저런 방식으로 전환길 씨가 영향력을 미쳐서 그 영향력 하에 어떤 그 당선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윤 어게인당이 되는 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불가능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는 일고에 가치 없는 얘기고 오히려 당에서 내보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저런 태도를 취하는 이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당을 나가야 된다.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당원 80%, 국민 20%이 룰로 치르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누구의 손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리고 지지자들이 들어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가 만약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서 당대표가 둘 중에 한 분이라도 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이 불법 계엄과의 단절은 불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를 당원 당규에 담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석 위원장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는 내용을 당원 당규에 담자고 그러니까 제안을 했잖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그 얘기한 부분은 어떤 개별 사안, 개별 이슈에 대한 어떤 사과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 의총에서도 그렇고 그 전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여러 루트로 제가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네.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이요, 정광재 대표. 지금 네. 현 지도부도 그렇고 차기 지도부도 그렇고 이런 의견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만 종합해 보면 윤희숙 위원장이 했었던 혁신안은 이번 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가뜩이나 막혀 있거든요. 혁신위원회 활동이 거의 지금 사실상 중지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의원총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았고 또 8월 22일이면 이제 불과 20여일 후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지금 어떤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원회에서 특별히 의결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혁신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수순에 갈 것으로 보고요. 결국에는 당심으로 결정된 그 새로운 지도부가 어떤 방향으로 국민의힘을 이끌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다음 지방선거든 당대표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예. 그 2년 동안의 방향은 순전히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반영되는 당심에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회는 지금 사실상 중지됐고 결국 당이 갖고 있는 쇄신과 혁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끝까지 절연하지 못하고 그 속에서 뭐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일 거냐 예. 이 노선과 관련해서 당원이 결정해 줄 겁니다. 그러면 방송님 이런 현상을요. 이제 국민의힘이 더 강경 보수화, 일부에서는 극우화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나 배경을 뭘로 봐야 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학습 효과일까요? 뭐 그런 점도 있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정치가 뭐랄까요, 이제 좀 극단화되고 예. 파퓰리즘이 좀 기승을 부리면서
좀 건전하고 상식적인 과거의 보수의 어떤 정치 윤리나 정치적 이성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오히려 당장 눈앞에 그런 강성 지지층들의 기호에 부합하는 이제 그런 주장만 지금 당에서 득세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그런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특히 지금 현역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 영남 쪽에 이제 의원들이 몰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뭐 의석이 거의 없는데 이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그 현재 의석 구성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이 앞으로 3년이나 넘게 남았죠. 남은 데다가 예. 공천만 받으면 당이 어떻게 되든 뭐 진영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시 배지를 달 수 있고 나는 다시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각자 욕망이 우선하다 보니까 지금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대의 같은 게 예. 전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당대표로 출마한 후보들마저도 어쨌든 이렇게 그 지난 그 계엄 탄핵을 통해서 그리고 대선을 통해서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 그런 당을 어떻게 회생시키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쇄신할 건가라기보다도 전환길 씨로 대표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면서 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제 표심을 잡아서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캠페인을 펼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뭐 윤희숙 그 위원장이나 혹은 안철수 지금 후보나 뭐 전 쇄신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제안하고 있는 그런 어떤 쇄신의 목소리는 전혀 당에서 들리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에서 윤희숙 쇄신위를 일종의 시간 끌기용, 알리바이용 쇄신위로 들러리로 내세웠다고 생각을 김용태 합니다. 비대위원장처럼요? 비슷한 거죠. 아무런 쇄신의 의지도 이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원내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 내란에 대한 사과를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다시는 이제 그런 그 과거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당헌 당규에 못을 박자라고 하는데 뭐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력도 안 해보고 원내대표가 그걸 이제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애초부터 쇄신의 의지가 없었던 예. 시간 끌기용 알리바이용 쇄신이었다는 게 증명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